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의 신혜식입니다. 대통령이 개헌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텐데요. 대한민국을 위한 개헌이 될 것이냐, 국회로 넘어가서 대한민국 망치는 개헌이 될 것이냐, 정말 국민들의 관심사입니다. 오늘도 윤창중 칼럼 세상에 윤창중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야, 대통령이 개헌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했는데 네. 국회에 넘겼죠, 일단은요. 예.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야, 이 국회가 네. 자기네들이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또 이원 집정부제로 또 이야기 나오면서 대통령 권한을 약화시키는 그런 개헌이 되지 않을까. 대통령의 의중과 달리 대한민국 망치는 개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솔직히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을 임기 내에 완수하겠다. 네. 이렇게 발표하는 것을 보고서 솔직히 상당히 당혹스러웠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불과 한 2주 전만 하더라도 네. 지금 국가 안보가 대단히 위중하고 네. 또 경제가 아주 좋지 않기 때문에 네. 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개헌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네. 옳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입장에서 180도 돌연 전환해가지고 네. 개헌을 임기 내에 완수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 내에서도 개헌 연구 기구를 만들고 네. 또 국회에서도 논의를 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네. 어쨌거나 그 입장을 이제 완전히 번복한 건데, 그래서 야당에서는 이제 당연히 또 이제 반발을 하고, 네. 이제 발목을 다시 또 잡고 나오는데, 네. 어쨌거나 지금 이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의 한 수를 통해서 분명히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네. 저 개인적인 개헌에 대한 저의 견해는 네. 소위 말하는 5년 단임제의 그 폐해에 대해서 네. 저 역시 절감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꾼다면은 4년 정부통령제 중임제, 네. 4년 중임제 정부통령제 그 4년 중임제 철저한 미국식 대통령제로 개헌하는 것이 좋다. 이게 저의 생각이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현재 이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국가 안보가 지금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할 정도로 위중하고, 네. 또 경제가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이 대통령의 임기가 1년여밖에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사이에 내년 12월에는 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네. 그러면 이걸 언제 할 수가 있겠느냐. 더욱이 대통령의 지지도가 지금 급격히 빠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네. 어디에서 그 원동력을 찾아가지고 그 개헌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 네. 그러한 시기상의 문제를 제가 이제 계속 주장을 했죠.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5년 단임제의 폐해를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현행 헌법을 개헌하는 것은 맞다. 네. 그러나 이 개헌을 하는데 무슨 내각제나 이원 집정부제 같은 그러한 변형된 것은 가지 말고 네. 현재 대통령 중심제를 소위 말하는 4년 중임 네. 정부통령제로 그 아주 전통적인 미국 대통령 중심제로 가자. 네. 그래야 남북 관계 이 대치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아, 그럼요. 네? 사드 하나 제대로 배치 못하는 마당에 그렇죠. 이걸 무슨 내각제나 또는 이원 집정부제, 이원 집정부제라는 게 국민이 소위 말하는 외교 안보 국방만 하는 대통령을 뽑고
그 난리를 쳐가지고 말이죠. 네. 대선이라는 그 사생결단의 난리를 쳐가지고 외교 안보 국방을 그것만 담당하는 대통령을 뽑고 나머지 내치는 국회에서 총리를 뽑자는 거 아니에요. 뭐 다 네? 들어먹겠다는 거죠. 지금 국회의원들 그렇죠. 얼마나 참 한심합니까? 네. 다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경제 다 들어먹겠다는 얘기다. 나눠 먹겠다는 건데 네. 이런 개헌은 안 되겠다는 게 이제 저의 입장이었는데 네. 이번에 대통령의 그 개헌 언급으로 촉발되는 그 개헌 논의 그 과정도 네. 똑같은 그러한 논지 속에서 제가 다섯 가지로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5가지로 정리를 네, 네.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경우든 개헌은 정략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네?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대 정치 사회에서의 그 굴곡, 그 불행은 대부분이 개헌을 둘러싼 권력 암투였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대한민국의 권력 체제를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다듬는 방향에서 가야지. 네. 국가 이익을 위해서. 네. 그러니까 어떻게 권력 구조, 권력 체제를 다듬어야만 대통령 또는 최고 국가 경영자가 이것을 국가를 잘 다스릴 수 있느냐, 잘 네. 경영할 수 있느냐 네. 하는 차원에서 개헌 문제를 다루어야지 네.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어떠한 정치적 또는 사적 이른바 정치공학적 차원에서 정치공학적 꼼수에서 이 개헌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불행을 불러올 수 있다. 근데 걱정되는 건 네? 지금 여야가 네. 걱정하는 부분으로 정치공학적으로 권력 나눠먹기 개헌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바로 그거죠. 네. 네? 이른바 정치공학적 꼼수다 이거예요. 네. 이건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건데 지금 도대체 어떤 국가적 상황인데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라고 국민의 지탄의 대상인 말이죠. 네.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지탄 대상인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자기 마음대로 이 권력 구조를 바꾼다? 그건 천만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향후 개헌 논의에 있어서 어떤 경우나 상황에서든 결코 흔들릴 수 없는 원칙이 뭐냐. 네. 그 첫 번째 원칙이 개헌은 어떤 경우든 간에 정략적 차원에서 결코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네? 아주 뭐 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얘기 같아요. 이게 어떤 정치적인 이해 득실을 따져서 개헌을 한다? 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면은 그게 소위 말하는 엄청난 국민적 저항을 불러왔다는 것이 대한민국 개헌사고 그 개헌사와 맞물려간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예요. 네. 네. 개헌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블랙홀입니다. 블랙홀이고 어떻게 보면은 말이죠.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기 예측하기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개헌이라는 것은. 네. 정말 이건 판도라 상자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개헌이라는 뚜껑을 열었을 때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무엇이 있을 줄은 사실 모르는 겁니다. 개헌이라는 게.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걸 열었을 때 그 소위 말하는 개헌을 둘러싸고서 말이죠. 이 권력자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 이해 득실 관계가 서로 완전히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과 그 안에 있는 각 개인마다 전부 다른 거예요. 이걸 과연 어떻게 모으느냐. 네? 이걸 정치적 이해득실, 소위 말하는 정략적 이해득실을 갖고 모으다 보면은 예.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겠죠. 네. 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말이죠. 그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네. 내각제나 이원 집중
집정부제와 같이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키거나 축소시키는 거. 아, 이건 저는 절대 반대하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적화통일 일어날지도 모르겠어요. 네, 네, 네. 지금 남북이 대치 상황에서 이원 집정부제 그렇죠. 하면은 만약에 북한의 급변 사태라든가 북한의 도발 때 우왕좌왕 하다가 그냥 한 방에 북한에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내각제라는 것은 국회의원이 행정부의 장관이나 또는 극히 일부 차관을 이제 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총리를 국회에서 뽑고, 소위 말해 제1당이 뽑는 거란 말이죠. 네. 아니면 제1당이 뭐 숫자가 적을 경우에는 다른 당과 연정을 한다든가 연합을 한다든가 해서 총리를 뽑고, 그 다음에 대통령은 이제 그야말로 허수아비로 갖다 놓는 건데, 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이 그야말로 행정부의 장관, 차관까지도 만약에 전체를 만나서 한다면 그게 나라가 되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현재의 그 수준을 갖고는요, 절대 장관이나 차관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극소수죠. 극소수. 네. 과연 그 전문성에서부터 소위 말하는 책임감, 도덕성, 과연 장관을 할 수가 있느냐? 과연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국회를 만들 때부터 각 당에서 공천을 할 때부터 그런 사람을 뽑아서 전문성과 도덕성, 책임감, 역사의식, 애국심 이런 것을 있는 사람을 과연 뽑았냐 이거예요. 뽑았냐. 그런 거 없는 사람들 뽑잖아요. 그런 거 없는 완전히 사람들. 지금 대한민국 국회라는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에 뭐 이를 말할 수 없는 범법 자체, 이 전과자의 집합소 아니에요. 네? 국회의원 공천 기준은 예. 애국심 없는 사람, 네. 책임감 없는 사람, 국가관이 희박한 사람. 네. 이게 이제 국회의원이 되는 길이지. 애국심, 도덕성, 책임감. 그러면 이제 대표님하고 저처럼 아이고. 나와서 이거 하고 네, 네. 그런 사람들이죠. 네. 과연 이런 국회, 이렇게 참, 비판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당장 내각제를 해서, 내년 내후년부터 장차관을 맡고, 총리를 맡고, 그야말로 이제 청와대까지도 이제, 이 청와대 권력까지도, 국회가 장악한다는 건 저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을 보고, 그게 망한 게 소위 말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5.16 그 군사 쿠데타, 그 군사 정변 전에 소위 말하는 민주당 정권이 그랬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역사도, 그러면 그 1960년의 민주당 정권과 2016년 대한민국 지금 이 국회, 그 1960년의 국회와 지금 2016년 국회를 비교해 볼 때 더 나빠졌어요. 그렇죠. 더 나빠졌죠. 더 나빠졌죠. 더 나빠졌는 보는 거예요. 그 당시엔 그래도 네, 네. 남북 전쟁 이후고 네. 6.25 전쟁으로 참 애국심에 네, 충만했고. 반공심도 투철했고 그러면 그런 분들이 야당도 했고 네. 이석기 같은 자가 국회의원을 했어요. 그렇죠. 이석기가 통일부장을 예. 할 수 있는 거죠. 야, 이거 뭐 국가관과 책임감, 도덕성 네. 빵점짜리들이 지금 국회를 지키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권한을 줘버리면 대한민국은 네.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원 집정부제를 새누리당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지만 이원 집정부제라는 게 그 대통령은 국민이 뽑고, 예. 아니 그 난리를 치고 그 전쟁을 해가지고 뽑힌 대통령이 외교안보 국방만 담당하게 하고 나머지는 국회가 총리를 뽑아서 한다는 건, 그건 대한민국 정치 현실에 너무 맞지 않는 내용이에요. 네. 자, 근데 그걸 왜 주장하고 있냐가 알아야 네. 게 뭐냐면, 네. 내각제나 이원 집정부제를 주장하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대권 후보 임대하는 사람들은 김무성. 네. 소위 말하는 독자적인 힘으로는 전혀 대통령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 내각제나 이원 집정부제를 만들어 가지고, 총리라도 한번. 네, 명분은 뭐냐면은 대통령이 독재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힘을 빼야 한다는 건데, 제가 볼 때 대통령 권한을 강화해야 됩니다.
아니, 독재는 무슨 네? 독재예요. 지금 경제, 민주화, 그 다음에 서민을 위한 법안, 네. 그 다음에 남북 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한 법안, 뭐 국제 관계, 뭐 법안 하나 제대로 통과시켜 놓고 난 뒤에 뭐 독재라고 얘기해야죠.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는데 제가 볼 땐 발목도 약한 표현 같아요. 네. 사사건건 목을 잡고 있어요. 숨도 못 쉬게. 네, 네. 그러고 나서 독재라고 말하는 게 이게 솔직히 막말이지만 이 국회가 미친놈들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지금 후퇴했다고 하는데 그게 박근혜 정부에서 후퇴된 게 아니라 네. 대한민국 국회가 너무 비대해져서 후퇴한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의회 독재. 네. 의회 독재 때문에 국회가 사사건건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라는 이름을 빌어가지고 그야말로 제동을 걸어서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임명을 또 해도 또 해임 결의안을 또 내고 사사건건 대통령을 견제하고 사사건건 국회한테 보고하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에 걸리면 좀 그야말로 너무 힘이 드니까 행정부의 장차관들, 국장들 전부 야당 눈치 보고, 네? 그렇죠. 새누리당은 정말 대통령을 위한 이 방패막이라던가 또는 무슨 그 악역이라든가 전혀 하지 않고, 네? 국회법 네. 개정에 유승민이 맨 처음에 찬성하고 나섰어요. 일단 국회의원, 그렇죠. 일단 국회의원만 되면은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키려고 한 국회법에 대해서 네. 유승민이 그렇게 법 개정안에 먼저 들고 나온 게 바로 새누리당이고 그렇죠. 도장 틀고 튀어갖고 꼴 깎던 김무성이 네. 있고요. 이러니 지금 국민들이 새누리당을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19대 국회 말에 한 연구 보고에 따르면 참 재미있는 보고서가 있었는데 새누리당에 있으면서 야당, 네. 민주당이 발의하는 그 법안에 도장을 가장 많이 찍어준 의원이 누군지 아세요? 누굽니까? 유승민이고 네, 두 번째가 이재호 의원입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러니까 몸은 새누리당에 야당이죠, 있으면서 계속 야당과 이른바 참 이 언더 더 테이블로 어떤 딜을 했다. 뭐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건 그러니까 참. 그건 뭐 구체적인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연구 보고서가 있는데 어쨌거나 말이죠. 네. 개헌의 방향에 있어서 세 번째 방향은 네. 정치권의 부패를 악화시킬 수 있는 개헌을 일단 낸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네. 지금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부패 사건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지금 내각제를 해서는 안 되는 그 첫 번째 이유 네. 또는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네. 바로 국회의원들 부패 문제입니다. 부패. 만약에 국회의원이 장관까지 겸하게 된다면 네. 기업, 대기업, 특히 대기업과 그 정치인들과의 유착, 이른바 정경유착이 지금보다 훨씬 강화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 지금도 부패하고 무능하고 네. 그런데 권력이 더 가게 되면 뭐 이거는 감당하기 어렵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A 지역의 국회의원을 하면서 네. 이제 장관을 한단 말이죠. 네. 그럼 그 장관의 그 소위 말하는 산하 그 업무 분야와 관련된 그 기업들이 그 국회의원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그 선거 자금, 정치 자금에서부터 소위 말하는 장관직을 수행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그 대기업의 로비, 그 금권 로비라든가 또는 다른 그 로비가 그 금권 로비를 포함한 그 로비가 정말 창궐할 거예요. 아, 게다가 검찰총장, 그다음에 경찰총장, 사법기관 다 장악했으니 예. 다 또 눈치 볼 거 아닙니까? 다 눈치 보죠. 이거 빼줘. 네. 야, 제가 볼 때는 이원집정부제로 가려고 마음을 먹어도 단단히 먹겠습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해라고 하잖아요. 나라 국자에 해라고 했죠. 네. 국해라고 하는데 그전 소리를 듣고 있는 그 국회의원들한테
또 국정 운영, 이른바 그 행정부를 맡긴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건 진짜 나라 망하는 길이다. 망하죠. 네? 저는 30년이 넘게 제가 정치부 기자를 하고 뭐 정치 칼럼니스트를 하고 이러면서 정치 권력을 들여다본 입장에서 네. 제가 대통령 직선제, 대통령 중심제를 하는 게 좋으냐, 내각제를 하는 게 좋으냐, 이원 집정부제를 하는 게 좋으냐 할 때 저하고 무슨 이해관계가 있다고 어떤 한 곳을 지지하겠어요.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그 소위 말하는 남북 대치,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서 명실공히 북한에서 동북아시아의 군사 강대국으로 자리를 굳힌 네. 그야말로 반석에 오른 그러한 그 6.25 이후에 참 최악의 그 네. 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채택할 정치 제도라는 것은 대통령 중심제 외에는 없다는 거 제가 볼 때는. 아, 통일을 네? 하려면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네. 외교 안보를 끌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대한민국 국회가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국가관이 있고 투철한 안보관이 있으면 네. 아이 그래 이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하지만 이석기 구속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통진당 해산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네. 심지어 이번에 문재인 건 터질 때 북한과 가서 굴종 외교 벌인 거 네. 그런 사람이 또 지금 대권 후보고 네. 게다가 더 웃기는 건 이거를 갖다가 문제를 삼아야 될 텐데 여야가 말이죠 몇 번 왕창 떠들다가 지금 흐지부지 됐잖아요. 네. 야 새누리당은 뭐 이것이 국기문란 사태다 이거 네. 어떻게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하더니만 한 이틀 떠들더니만 누가 가서 그랬나 보죠. 당신들 비리 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샥 무슨 거품 꺼지듯이. 그러니까 하여튼 그 근본적으로 이제 새누리당에 대해서 그 회의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네. 네 번째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네. 과연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지금 1년 4개월 정도 남아있는 시점에서 네. 지금 이 개헌이라는 그 엄청난 국가적 과제를 네. 과연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느냐 네. 하는 문제를 우리가 냉정히 봐야 된다. 지금 임기 말 대통령으로서 개헌이라는 그러한 그 국가적 과제, 엄청난 규모의 국가적 과제를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러한 카리스마, 리더십. 그러한 리더십, 영향력이 과연 존재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한다 이거예요. 예, 예. 이게 소위 말하는 이 개헌을 하려면 이 정치권 안에서 그야말로 이 손안에 들을 수 있는 4~5명의 예. 4~5명의 그 정치적 카리스마가 탁월한 네. 소위 말하는 군계 일학이라 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 군계 일학의 지도자였다가 지금 임기 말에 들어온 상황이다 이거죠. 예, 예. 자, 그런데 지금 정치권을 보면은 과연 이 군계 일학의 지도자가 과연 있냐 이거예요. 없죠. 그 군계 일학의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네. 바꿔 말하면 도토리 기재기식이라 할 수 있는 도토리 기재기라 할 수 있는 그러한 그야말로 뭐 이런 그야말로 좁사 같은 정치 지도자들이 정치인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개헌에 대한 논의, 개헌 논의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가 있고 또 설령 이끌어낸다 하더라도 국회를 통과하고 국민 투표를 해야 되고 지금 개헌을 하려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임기 내에 개헌을 하려면 이 국민 투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국민 투표와 대통령 선거, 대선은 또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그럼 대선 따로 국민 투표 따로냐. 같이 가야 되느냐. 예. 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시작해가지고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그야말로 낱마처럼 얽힌 문제다.
이걸 과연 임기 말에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걸 좀 냉철히 봐야 된다. 난 아주 이게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진단을 갖고 있고요. 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뭐냐면 네. 정말 이것은 정치권에 제가 호소하고 싶은데 개헌이라는 것은 정치인 몇 명이 모여가지고 그냥 뚝딱거려가지고 방망이 치고 끝낼 문제가 아니다. 절대 그렇게 안 된다. 지금 예컨대 새누리당하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네. 모여서 무슨 합의를 했다 이거예요. 그 합의가 국민적인 지지를 받으려면 그 지금 기존 정당이 국민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야 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힘이 그 동력이 생기는 건데 네.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런 힘이 있었던 게 뭐냐면 1987년에 네. 소위 말하는 지금 5년 단임제 개헌을 할 때에 이른바 1987년 민주화 체제라고 해서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 후보 민전의 노태우 대통령 후보 그다음에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이라는 3김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네. 이러한 명백하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가 있어야 개헌이 되는 건데 네. 그렇지 않고 뭐 지금 뭐 각 당의 뭐 원내대표, 당대표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자 이렇게 합의했다 개헌하자 천만의 말씀이다 이거.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 국민적 합의 이걸 반드시 거치지 않으면 예. 이게 엄청난 후폭풍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가 잘못하면 길거리로 나갈 수가 있다 이거예요. 예. 네? 정말 이게 길거리 정치로 갈 수가 있다. 온 나라 전체가 불행의 늪에 네. 빠져서 이제 허우적 하는 거죠. 온 나라가 소위 말하면 길거리 혼란을 받을 수 있다. 네. 간단히 보지 마라 지금. 네. 네. 그래서 제가 정말 간곡하게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엄청난 후폭풍을 염두에 둬야 된다. 네. 개헌을 할 경우에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칠 수가 있다. 그 과정에서. 네. 따라서 이 개헌을 잘못하게 되면 개인이나 정치 집단은 말이죠. 물론 나라 전체가 네. 개인이나 정치 집단 또는 나라 전체가 이 불행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 참 정말 저는 이것을 경고하고 싶은 거예요. 네. 따라서 이 개헌이라는 것은 네. 어느 누구의 네. 사유물이나 전유물이 결코 될 수 없다. 네. 네? 네. 어느 누구의 사유물이나 전유물이 결코 될 수 없다. 그리고 내가 볼 때는 현대 정치권에서 어느 누구가 일방적으로 개헌을 할 수 있는 지금 동력이나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무리해서는 안 된다. 네. 무리해서는 안 된다. 무리해서는 안 된다. 네. 따라서 지금 개헌 논의가 네. 아주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 신중하게 이루어지면서 그 논의를 바탕으로 차기 대통령이 그 마라톤으로 말하면 그 계주하듯이 그 바튼을 물려받아서 가장 힘이 좋을 때, 가장 힘이 좋은 상황에서 개헌을 하는 것이 순리 아니냐. 아, 맞는 것 같습니다. 개헌은 국민을 위한 개헌이 돼야 되겠고요. 또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개헌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논의가 되면은 아마도 국회는 자신들의 호주머니와 자신들의 권력을 불리는 개헌을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만큼 국회가 썩었습니다. 또 이런 국회와 권력의 호주머니를 늘리는데 감시해야 될 언론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늘리는 개헌으로 끌고 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국민들의 감시와 철저한 힘 모으기가 필요합니다. 권력을 감시해야 되겠고요. 언론을 감시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결론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